나는 42채 되기 전에 인생이 한 번 꺾였고 그 꺾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다. 29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30대 중반에는 남자를 지나가는 계절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냥 모든 감정이 둔해졌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했고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택했다. 낮에는 카페를 했다. 새벽 5시에 눈 뜨고 6시 반이면 문을 열어야 했다.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내리는 향을 들이마시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밤에는 전혀 다른 내가 되었다. 라이브 카페의 무대 위에서 나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어떤 밤은 조용한 발라드를 불렀고 또 어떤 밤은 술 취한 사람들의 템포에 맞춰 빠른 리듬을 부르기도 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발끝이 아릴 만큼 힘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결혼은 안 했다. 하도 양아치 같은 인간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겐 오래전부터 필터링 되는 말이었다. 그래서 혼자인 인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아침 카페에 들르던 단골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승호라는 남자. 첫인상은 단단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옷차림도 늘 깔끔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태도가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소문을 직원에게 들었을 때도 놀랍지 않았다. 딱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의식하게 된 건 어느 날이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는데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며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나에게 이상하게 남았다. 내가 남자의 떨림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낯설었고 그 다음은 조금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카페에 왔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그가 오면 카페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정적이 흐르는데 그 안에서 작은 파문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그는 나를 너무 관찰하지도 않았고 필요 이상 다정하게 굴지도 않았다. 그저 있을 자리에서 묵묵히 인사하고 커피를 받아가는 사람. 그런 남자가 나는 더 신경 쓰였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외곽의 한 라이브 카페로 대타 무대를 나가고 있었다. 조명이 낮고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오래된 무대였다. 드레스를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고치고 무대로 나설 준비를 하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승호였다. 나는 잠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그는 거래처 사장에게 끌려 이곳에 온 듯 했는데 나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그 놀람은 내가 낮에 보여주는 단정한 모습과 전혀 다른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번쩍이는 드레스, 짙은 화장,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조명.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며 그의 표정을 느꼈고 그 순간 오래 잊고 살았던 설렘의 잔해 같은 것이 목끝으로 올라왔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경계심이 들었다. 혹시 나를 쉬운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밤무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쉽다. 그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까봐 나는 무심한 척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네요. 그 말투에는 어떤 가벼움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 뚝 떨어지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따뜻한 꿀물 챙겨왔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드레스를 입고도 갑자기 몸이 차가워질 만큼 이 남자의 다정함은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오래 걷지 않았다. 무대를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나를 흔들려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나는 처음 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또 카페에 왔다. 하지만 전날 밤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더 이상했다. 남자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과시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커피를 받아들고 항상 하던 것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뭔가 한번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피하려 했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거리는 아주 천천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하게 달뜨는 기분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보통 아침에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기 위해 늘 밝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날은 어쩐지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을 만큼 가슴이 가벼웠다. 승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괜히 컵을 정리하며 자리만 이리저리 옮겨두었다. 그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발걸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시간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무심한 척 카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제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은진 씨 오늘 피곤할 텐데 웃는 얼굴 보니 좋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냥 하는 인사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엔 잔잔하게 파문이 퍼졌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말했다. 승호 씨도 어제 늦었을 텐데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점이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을 건네고 싶은지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컵 사이로 닿지 않는 마음이 조용히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뒤 주말이었다. 카페 오픈 준비를 하던 내 앞에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문을 열기도 전에 승호 씨가 서 있었다. 커피 한잔 하러 온 건 줄 알았는데 그는 장갑을 낀 채였다. 저 오늘 좀 도와드릴게요.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왜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시간에 안 나오죠.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마음을 꽉 채웠다.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게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모른다. 우리는 말없이 컵을 씻고 정리를 하며 카페의 아침을 함께 시작했다. 그는 어깨를 넓게 쓰며 무거운 상자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에 흔들렸다. 그가 나보다 젊지도 않았고 몸이 그렇게 특출나게 튼튼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묘한 듬직함이 있었다. 그 듬직함은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내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깨웠다. 낮에는 카페를 하고 밤에는 무대에 서는 이 이중 생활은 늘 외롭고 고단했지만 동시에 내게 가장 큰 자존심이었다. 하루를 2번 사는 느낌이었고 그 두 세계가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두 세계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바로 승호 씨 때문이었다. 그날 밤 라이브 카페 무대에 올랐을 때 나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가발처럼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면 낮의 은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또 다른 내가 된다. 오늘도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직전 문 쪽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승호 씨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설렘과 망설임이 복잡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또 다른 삶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 위로 올라가 첫 음을 내뱉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다. 그가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내 삶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가 어떤 얼굴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나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노래가 끝나고 나는 무대 뒤로 돌아왔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승호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오늘 목 아프겠어요. 따뜻한 꿀물 좀 타왔어요.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컵을 내밀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에 땀이 번진 얼굴, 눈 밑에 번진 반짝이, 새하얀 조명에 젖은 어깨. 그 모든 걸 보면서도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이 모습이 실망스럽지는 않아요. 그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하루 2번씩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마음을 가볍게 베었다. 아프지 않은 베임이었다. 오히려 그 칼날의 베인 자리가 마음속 오래된 굳은 살을 잘라내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주말이면 그는 카페로 와서 커피 원두를 옮기고 진열대를 닦아주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 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었다. 둘이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TV를 켜면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은진 씨는 나 같은 사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나는 단번에 이해했다. 기러기 아빠로 오래 살아온 남자.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해진 사람. 맞벌이도 아닌 외로운 부부 생활 끝에 홀로 남겨진 사람. 나는 그의 고단한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승호 씨는 부담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 밤 서로를 간직한 채 조용히 포개어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릴 때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쥐고 속삭였다. 은진 씨, 나 오늘도 여기 있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동거를 허락하는 말이었고 서로의 인생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레 맞물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느린 속도는 오히려 가장 정확한 속도였다. 서로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마치 원래 그랬던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나이의 사랑은 설렘보다 편안함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 편안함이 깊어지면 그제야 사랑이 뒤따라온다는 걸. 그날 밤 무대에서 승호 씨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무대 아래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다른 누구보다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오래된 그리움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그의 시선이 따뜻할수록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은 늘 나를 쉽게 본다. 밤무대에서 노래한다고 하면 가볍다고 생각하거나 쉽게 다가와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줘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승호 씨는 이상하게 달랐다. 그는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다. 무대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나왔을 때 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차 트렁크에 기대서서 따뜻한 꿀물이 담긴 텀블러 2개를 들고 있었다. 은진 씨 오늘 노래 참 좋았어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어색한 마음을 감추며 텀블러를 받았다. 따뜻했다.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우리는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출근길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면 그는 이미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 한 잔 사러 왔어요. 늘 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가끔 나 대신 쓰레기를 버려줬고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 뚝딱뚝딱 고쳐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의 손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도 고된 삶을 버티며 살아온 손이구나. 그런 사람은 가볍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승호 씨 손이 그랬다. 어느 날은 밤무대 공연이 유독 길어져서 눈이 피로하고 몸도 축 처진 상태였다. 새벽 가까운 시간에 문을 나서는데 또 그가 서 있었다. 이번엔 꿀물이 아니라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얼굴 좀 식혀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얼굴에 수건을 대며 말했다. 이러다 사람 오해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해하게 만들고 싶은데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정한 관심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승호 씨 나를 쉬운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은진 씨가 쉬워 보였다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찌르르 떨렸다. 오래 기다렸다. 그 말 속엔 누적된 외로움과 미련과 그리움이 함께 들어있었다. 며칠 뒤 그는 주말에도 카페로 나왔다. 여느 날처럼 커피를 마시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 좀 할게요. 나는 당황해서 말렸다. 아유, 왜 이러세요? 손에 물 묻히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손에 묻는 건 괜찮아요. 마음만 편하면 돼요.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고 절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날 오후 그는 바쁜 나를 대신해 뒤에서 조용히 컵을 닦아주고 빈자리를 채워주고 떨어진 소모품을 챙겨줬다. 마치 이 공간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어쩌면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말이 적을 뿐이지 행동이 말 대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더 끌리는 일이기도 하다. 밤이 되고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가게 앞에는 승우 씨 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게 우산을 건네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는 거절하려 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가 건넨 우산보다 먼저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탔다. 집 앞에 도착해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 차 안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은진 씨.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어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될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기 때문에 더 조심했고, 더 절실했고, 더 깊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잠든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그가 혹시라도 어색해할까봐 먼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눈을 뜨며 말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요. 그는 내 왼손을 잡으며 물었다. 은진 씨,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 질문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천천히 같이 가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그를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의 사랑은 늦게 시작됐지만 늦지 않았다.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피어난 감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